1392년 조선이라는 새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성 근처 두문동이라는 작은 마을, 그곳에 500년 왕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새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 그들은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절개인가, 고집인가, 아니면 시대를 거스른 비극인가요? 오늘은 조선 건국의 그늘 속에 감춰진 두문동 72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392년 7월, 고려는 막을 내렸습니다. 474년.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34명의 왕이 다스렸고 수많은 가문이 대를 이어 조정에 섰으며 백성들의 삶이 그 체제 안에서 흘러갔던 시간이었죠. 고려는 그들에게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고 신념이었으며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외구의 침략이 계속되었고 홍건적의 난으로 개경은 불탔습니다. 권문세족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죠.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무장 출신, 뛰어난 전략가, 백전불패의 장군. 이성계는 왜구를 토벌하며 명성을 쌓았고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정도전, 조준, 남은 같은 급진 개혁파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고려는 썩었다. 새 왕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충성을 다짐한 신하들에게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역성혁명? 그것은 500년 충의를 저버리는 행위였죠. 정몽주. 그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의 그 유명한 구절. 100번을 죽어도 고려를 섬기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1392년 4월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철퇴에 맞아 쓰러졌죠. 정몽주의 죽음. 그것은 고려 충신들에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새 왕조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조선 개국. 개경의 수창궁에서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되었고 정도전은 조선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문무백관들이 절을 올렸고 축하 연회가 벌어졌죠. 하지만 한쪽에서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충신들. 그들은 조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새 임금에게 절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이성계는 역적이었고 조선은 찬탈 정권이었습니다. 이색, 길재, 원천석, 조이생. 고려말 대표적인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하고 충효를 가르쳤으며 대의명분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충성이란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회유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잊고 새 왕조에서 다시 시작하자. 벼슬을 주겠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직접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색은 목은 선생이라 불리며 존경받던 대학자였죠. 선생께서 나오시면 많은 이들이 따를 것입니다. 설득이 이어졌습니다. 이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고려의 신하다.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다른 충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재는 은둔을 선택했고 원천석은 관직을 버렸으며 조이생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개성에서 북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진 곳, 송악산 기슭의 작은 골짜기, 그곳이 바로 두문동이었습니다. 두문불출, 문을 2번 나가지 않는다는 뜻,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의미였죠. 고려 충신들은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문동, 그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공간이었고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유신들이 두문동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수가 72인이었다. 두문동 72현. 역사는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이들, 이름 없이 절개를 지킨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에 달했을 거라는 추정도 있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했죠. 양반이었지만 밭을 갈았고 선비였지만 나무를 했습니다. 고려의 녹봉을 받지 않았고 조선의 백성이 되길 거부했습니다. 시를 읊었습니다. 고려를 그리워하는 시, 절개를 다짐하는 시, 옛 왕조의 영광을 추억하는 시였죠.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고 신념을 확인했으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벼슬이 없으니 수입도 없었죠. 땅도 재산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고생했고 자식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버텼습니다. 왜였을까요? 어떤 신념이 그들을 지탱했을까요? 단순히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성리학?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주자학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상은 명분과 의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죠.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고려의 충성을 맹세했다면 그 맹세는 죽어도 지켜야 했습니다. 새 왕조가 세워졌다고 해서 변절할 수 없었죠. 그것은 배신이었고 불의였으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시대가 바뀐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충성은 조건부가 아니었죠. 이익을 따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가치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계속 회유했습니다. 농사나 지으며 살 것인가? 나라를 위해 일하라. 벼슬을 주겠다. 하지만 갈수록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회유가 압박으로 변했죠. 왜 새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것은 불충이다. 역설적이었습니다. 충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불충으로 몰렸죠. 고려에 대한 충이 조선에 대한 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군사를 보내 두문동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다고. 실록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사와 전설은 생생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불태우겠다.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두문동의 선비들은 나오지 않았죠.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산등성이를 따라 번지는 화염, 연기 속에서 들리는 비명. 하지만 끝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들. 왜일까요? 정말로 불에 타 죽기를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역사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과장된 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색도 한양으로 끌려갔고 길제는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많은 이들이 시골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전설에는 진실의 핵심이 있다. 비록 모두가 죽지는 않았더라도 분명 희생된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으며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 선택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어쩔 수 없이 희생되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였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 그들에게는 그것이 절개였고 충성이었으며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안정되었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했고 정도전은 조선의 제도를 완성해 갔죠. 하지만 두문동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의미는 커졌습니다. 왜일까요? 조선도 성리학 국가였습니다.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고 명분과 의리를 강조했죠. 그렇다면 두문동 72현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역설이었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그들은 역적이었습니다. 새 왕조를 부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성리학의 관점에서 그들은 충신이었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켰으니까요. 조선 조정은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고려에 충성했다. 비록 우리 왕조를 거부했지만 그들의 절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세종대왕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길제를 포함한 몇몇 두문동 인물들에게 관직이 추중되었습니다. 사후에 벼슬을 내린 거죠. 비록 조선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충신의 도리는 인정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조선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문동 72현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절개를 본받아야 할 가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평가는 더 높아졌습니다. 살인파 학자들은 그들을 성인처럼 받들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참된 선비,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지식인의 표상. 그렇게 두문동 72현은 조선 선비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두문동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개성에는 두문동 터가 있습니다. 비록 북한 땅이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전국 곳곳에 그들을 기리는 사당이 있고 후손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죠. 두문동 72현.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인지 부조화의 극단적 사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현실이 충돌할 때 현실을 거부하고 신념을 지키는 선택이죠. 정치학적으로는 체제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비폭력 불복종. 간디의 방식과도 비슷하죠. 적극적으로 싸우지는 않지만 결코 협력하지도 않는 저항. 사회학적으로는 집단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고려 신하라는 정체성이 너무 강했기에 그것을 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현명한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올바른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만약 모두가 두문동 72현처럼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은 건국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반대로 만약 모두가 쉽게 변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충성이라는 가치는 무의미해지지 않았을까요? 권력만 잡으면 무엇이든 정당화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신념과 생존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문동 72현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죠. 하지만 그 선택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에 협력한 고려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이었고 실용적이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였죠.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이 있었고 각자의 이유가 있었으며 각자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신념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문동 72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했다. 쉽지 않았고 고통스러웠으며 대가가 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당신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두문동 72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조선 건국의 화려한 역사 뒤에 감춰진 선택의 무게. 그들은 역사의 패자였을까요? 아니면 정신의 승자였을까요? 600년 전 그들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